네, 안녕하세요. 상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면, 자, 9월 피드백 신청 공지 올라왔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니 이 영상, 짧은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최근에 일주일 이상 거의 2주 가까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3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달 걸 보시면 되겠죠. 자, 7월 같은 경우에는 105만 3천 명이었습니다. 자, 얼만큼 줄었는지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이죠. 이만큼 고용지표가 쇼킹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예상치도 이 105만 정도는 안 될 거다. 이미 73만 명으로 예상치를 내려놨었어요. 73만 3천 명으로 내려놨었는데 거의 예상치랑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엄청난 쇼크를 몰고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8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 5.2%에 부합했다라는 정도입니다. 물론 7월에 5.4%보다는 0.2% 하락했는데 이 정도 오차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 그런데 예상치가 73만 3천 명인데 23만 명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취업자 수가 너무 적다. 이거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빌리면은 고용 부분에서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다. 심지어 여기에 덧붙인 말로 테이퍼링 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올해 말 정도에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잭슨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마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이미 한 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하게 회복되던 미국 경기가 이제 살짝 감소했다. 이제 후퇴했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승하던 게 이제 조금 누그러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시면은 특히 금융주 쪽이나 이런 성장주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의 차이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이 되면은 수혜를 보는데 테이퍼링이 멀어지면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기술주나 아니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필요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횡보를 했고 나스닥 지수는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데 크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할 텐데 여기서 넘어가느냐, 추가 상승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돌파 시도 정도만 하고 다시 횡보할 것이냐. 나스닥은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도 괜찮은 증시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3200포인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못 올라오다가 3150 넘어서 3200까지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도 한 차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번 주에 뭐가 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 선물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없어집니다. 장 종료 후에. 그리고 나서 다음 월물, 옵션은 매달이니까 10월물, 선물은 3, 6, 9, 12, 3회 배수이기 때문에 12월 3개월짜리가 다시 거래가 됩니다. 지금도 거래는 되는데 이제 주 거래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만기니까 목요일까지 이제 포지션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3200을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수급이 살짝 변경되면서 320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데 3200 위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은 3200을 넘어가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수급적으로 해서 이 콜옵션에 대한 매수가 나와야 된다. 선물은 괜찮다고 했어요. 선물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콜옵션, 풋옵션을 보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3000 한 70 아래쪽은 가급적이면 안 내려가는 게 좋고, 만약에 315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다시 해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아래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3050포인트 정도, 한 100포인트를 더 밀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100포인트, 이 지금 상황에서 현재 3200에서 150포인트나 끌어내리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돌바락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3050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 포지션은 이 뭐 해지성,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만약을 대비한 물량이고 내려간다가 아니라 뭐 한 3000, 한 7, 80 정도, 아니 3170, 80 정도? 요 정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구간부터 해서 3200 사이 정도가 현재는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콜옵션이 이번 주에 내일부터 해서 매수 포지션이 들어와서 막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포지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3200을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는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은, 위로 올라가도 다시 밀리고 다시 내려가도 올라오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정도의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뭐 나쁠 게 없죠. 코스닥 소폭 매도했지만 코스피는 620억 매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가 안 밀리죠. 선물도 소폭 매수.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도하지 않았다는데 주식과 선물에 의의를 두시고, 그럼 이 풋옵션 같은 경우 하락 포지션인데 금액이 적죠. 14억 정도로 적으니까 선물 매수한 부분 그리고 그 주식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보험 해지성 물량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립 정도인데 중립보다는 약간 좋은 중립 이상 정도의 수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해도 내려가지를 않죠. 코스닥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자 반등이 거의 안 나오지만 낮은 가능성이지만 코스닥은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확률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낮은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는 9월이 되니까 여러분들 느껴지겠죠. 이거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밀린 것이고 시장을 꺾어내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공포를 느끼신다? 아니다. 공포 구간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만약 공포를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그냥 공포를 사야 되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 아니지 여기서 던져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 반등은 나오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교체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수급적인 현상이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흔드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됐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다. 나스닥처럼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쉬었다 가도 됩니다. 한 103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 하고는 가도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뭐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 기분 좋게 그냥 더 올라가서 52주 신고가 1062포인트면은 이제 1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 뭐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78,000원 구간을 좀 건드려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77,000원 위쪽으로 나왔습니다. 한 78,500원 정도까지는 가야 이 갭까지 메우면서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이제 이 하락 구간을 벗겨내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만들더라도 혹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적으로 만들더라도 이 구간을 넘어가줘야 된다. 일단은 먼저 78,500원 구간을 건드려주고 밀렸다 가더라도 돌파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중앙일보에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이 테일러시로 낙점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풍문에 대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 없다. 이 공시가 나왔는데 이 뭐 근거 없는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추석 때 그 미국을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사면된 게 아니라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여러 시선에 의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김기남 부회장이나 해서 이제 아마 미국으로 이제 먼저 가서 결정을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에서도 결정의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뭐 테일러시들 비롯해서 뭐 오스틴 쪽에 이 세제 혜택, 뭐 애리조나랑 뉴욕도 있었죠. 그래서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얻어낼 만큼 얻어냈으니 이제는 투자를 해야 뭐 2025년에라도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을 확정 지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올라왔고 ENF 테크놀로지나 XM 같은 종목들이 관련해서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그동안 은행주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던 카카오뱅크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신규 상장주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기관이 1개월 의무보유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 예수가 해제됐다. 무슨 말이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이제 못 팔게끔 락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이건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인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한 차례 밀렸다. 314만 1,600주인데 이 부분이 해제되면서 기관이 언제든지 이제는 보유해도 되지만 팔아도 되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하게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0일 날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풀리는데 96만 6,400주. SK바이오사이언스도 18일 날 거의 400만 주 가까이 해제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5G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9월 중순에 아이폰 13 출시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9월 하순에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하원에서도 뭐 표결 붙이는 거 이미 확정이 돼 있죠. 27일까지 뭐 표결 붙인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5G 관련 인프라가 650억 달러 투자돼 있다,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된다. 이게 좀 많이 밀려 있었죠. 그동안 5G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지국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 게 코로나 지원금이라서 다 코로나 쪽으로 이제 자금을 돌리다 보니 지원이 좀 늦어졌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늦추지는 않는다.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 것,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버라이즌 수주 나온 것들, 이 장비 업체들의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분기까지 해가지고 이 코로나 영향으로 좀 길어져서 뭐 적자 전환된 기업들이 몇 있는데 다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 4분기에는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뭐 MSCI 편출까지 겪으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KMW나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기다리던 중요한 거였는데, 그동안 거래량 없이 올라오고 뭐 횡보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 거래량 실어서 첫 번째 양봉, 이 강한 양봉이 나와야지만 5G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뭐 에이스테크는 뭐 얘는 좀 5G 관련 중에서 나홀로 이제 좀 강한 종목이었죠. 저점을 깨지도 않았고 혼자 이미 많이 올라와서 기존 저항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연초부터 해서 수주가 개별적으로 이제 수주가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이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자만 강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5G 뭐 ACFR도 그렇고 뭐 이노와이어리스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해질 수 있다. 저는 RFHIC는 화웨이랑 연관이 좀 있어서 RFHIC 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큐캠스가 이제 탄소 배출권 쪽으로 해서 그동안 과거에는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맥을 못 춘다라고 말씀드렸고 25,000원을 계속 돌파를 못한다. 이 구간 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넘어간 후에는 이제는 다시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했죠,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큐캠스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후성은 만약에 내일 추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살짝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매수하시면 되고,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한솔홈데코, 뭐 JC케미칼, 그린케미칼 뭐 등등 해서 탄소 배출권, 뭐 탄소 포집 이쪽 관련주들 뭐 당분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한 종목들만 조금 줄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도 최고치 갱신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KCC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 32만 원대에서 벌써 4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최고치 갱신 이후에 저평가 메리트까지 계속 부각되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 KCC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추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해 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거나 쉬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자, 다음 시멘트 쪽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뭐 올해 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시멘트 가격 인상 부분,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쪽의 가동률도 상승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정부의 신규주택 정책 발표하는 부분, 시멘트 레미콘 기본적으로 수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쌍용양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수급도 좋고 양호한 흐름이고, 성신양해가 보통 탄력이 제일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자재주들 다 같이 보시면은 괜찮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 한다라고 하면은 기계업종 중에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기계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두산바켓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작은 종류는 진성TEC 아니면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좋고요. 기계업종도 앞으로 이제 좀 천천히 매집해 갈 만한 구간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뭐 상승세로 출발해가지고 거의 상한가로 출발해가지고 쭈르륵 밀려 내려왔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틱톡으로 잘 알려져 있죠.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예상된다라며 이제 오늘 이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뭐 장중에는 뭐 강력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추럴 엔도텍, 이 거의 전설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백소 열풍이 있다가 이어부피소 논란이 있어서 이제 거래가 정지당했는데, 이제 드디어 상장 유지가 결정되고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동안 이 보유하신 분들,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이제 건강식품 쪽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장 유지가 되면서 뭐 기업에 뭐 문제가 얼만큼 있었던지 아니면 기업 오피서 논란이 어떻게 됐던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당분간 이 종목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실지 정리하실지 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최근에는 과거에 이제 뭐 택배로 이제 계속 반품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시 좀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유하신 주주분들께는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